역할 연기, 에고의 여러 가지 얼굴들. 자기의 역할과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사라진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순수한 있음을 알아볼 때, 그 알아봄이 이 세상 속으로 두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원하는 에고는 그것이 물질적인 획득이든 우월감이든 자신은 특별하다는 의식이든 만족감이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할을 연기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 자신이 그 역할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미미한 역할도 있지만 연기하고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눈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역할도 있다. 어떤 역할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들이다. 에고는 타인의 관심을 먹고 산다. 타인의 관심은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것을 외부에서 찾는다. 에고가 찾는 것은 형상을 초월한 깨어있는 의식이 아니고 인정, 칭찬, 찬사, 그리고 주목받고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어떤 형상 속의 관심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이라 해도 에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에고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관심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형태를 띠지는 않을지, 다시 말해 자아의식을 강화시켜주기는커녕 위축시키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심한 사람은 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관심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크다. 소심함은 눈에 띄게 부정적인 자아의식, 자기에게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믿음과 함께한다.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하게 보는 관념 속 자아의식은 내가 최고야 라는 식의 두드러진 긍정적 의식이든 나는 형편없어 라는 부정적 의식이든 어느 쪽이든 에고이다. 모든 긍정적 자아의식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모든 부정적 자아의식 뒤에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되어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 우월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지속하려는 자신만의 에고의 욕구 뒤에는 열등해지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다. 열등감을 느끼는 소심한 에고는 우월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을 숨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누군가에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에고이다. 나쁜 사람, 피해자, 연인. 어떤 에고는 칭찬이나 찬사를 얻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관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역할 연기를 한다. 긍정적 관심을 얻지 못하면 부정적 반응을 자극해 부정적 관심을 끌어낸다. 아이들같이 말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 말썽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설명할 고통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즉 과거의 감정적 고통이 더 많은 고통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나기 원할 때는 그러한 부정적 역할 연기가 두드러진다. 피해자의 역할도 에고가 연기하는 역할 중 하나이다. 그 에고가 추구하는 관심의 형태는 나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과 관심이다. 일단 나에게 피해자 역할을 부여한 하나의 이야기에 자신을 동일화하면 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문제들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데 그것들이 에고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연애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해주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고가 어떤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기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해줘. 이것이 암묵적인 무의식적 합의이다. 그러나 역할 연기는 힘든 일이며 일단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 끝없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 역할이 벗겨지면 뭘 보게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진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화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연출된 역할이 벗겨진 적나라한 에고를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분노로 변한 좌절된 욕구가 그곳에 있게 된다. 그 분노는 대부분 배우자나 연인을 향해 있다. 마음바닥의 두려움과 결핍감을 제거하는 일에 실패한 데서 오는 분노이다. 흔히 말하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은 에고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중독된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기존의 사랑과 관련해 솔직한 표현은 당신을 원한다는 표현이다. 자기 규정 내려놓기. 부정 문화가 고대 문명으로 발전함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지배자, 성직자, 전사 등의 특정 기능이 할당되었다. 계급 제도가 발달했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계급이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그에게 할당된 그 기능은 하나의 사회적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가 누구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부다나 예수 같은 사람들만이 카스트와 사회계급 제도의 부적절함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형상과의 동일화임을 알았으며 그런 조건지어진 것들이나 일시적인 것들과의 동일화가 인간 존재 안에 빛나는 어떤 조건에도 속박되지 않은 영원한 빛을 가린다는 것을 간파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만큼 사회 구조가 경직되지 않아 구분이 덜 분명해졌다. 물론 대부분은 여전히 환경이라는 조건에 구속되어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능과 정체성을 배정받지는 않는다. 사실 현대 세계에서는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누군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준다. 나는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모른다는 혼란이 아니다. 나는 모르지만 알아야 한다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스스로에게 자아의식을 주기 위해 개념적으로 자신에 대한 규정을 짓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가? 생각에서 정체성을 찾는 일을 멈출 수 있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믿음을 내려놓으면 혼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혼란이 사라져버린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평화롭게 된다. 생각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진화가 누구인지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미리 정해진 역할들. 물론 이 세상에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
재능, 에너지 수준 등의 지적, 신체적 능력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가 아니고 그 기능과 지나치게 동일화된 나머지 그것이 자기를 점령해 그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이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이 당신과 그 역할 사이의 공간을 만든다. 그것이 역할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역할과 동일화되면 어떤 행동 양식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고 자신을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들을 배정한다. 비록 현대 사회의 사회 구조는 고대 문화보다 덜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화한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진실되지 못하고 비인간적이며 멀어지는 원인이 된다. 그 역할들은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미리 정해진 역할 중에는 사회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편적인 중산층 주부, 마초맨, 팜무파딸, 체제 거부적인 예술가나 배우, 값비싼 옷을 과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지식을 과시하는 문화인 등이 있다. 그리고 어른이라는 보편적 역할도 있다. 당신이 어른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960년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시작되어 서구 세계로 퍼져나간 히피 운동은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회 경제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원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거부하는 젊은이들은 부모와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들을 연기하기를 거부했다. 히피 운동은 그때까지 경고했던 에고가 지배하는 인류의 정신 구조가 느슨해졌음을 보여준다. 히피 운동 자체는 그 후에 후퇴해 막을 내렸지만 그 구조에 생긴 열린 틈은 계속 남았다. 이 틈을 통해서 동양의 오랜 지혜와 영성이 서양에 흘러들어왔다. 일시적인 역할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할 만큼 깨어있고 충분히 알아차린다면 만나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의 말과 태도를 감지할 것이다. 당신이 회사의 사장에게 말하는 방식과 수위에게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아이를 대할 때와 어른을 대할 때도 차이가 있다. 역할 연기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마음속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렇다. 당신 자신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만든 개념적 이미지가 당신이 창조한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에고의 바탕을 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실제로는 마음이 만들어낸 네 개의 개념적 정체성들의 관계인 것이다. 그 정체성도 허구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할로서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 많은 경우 행복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하나의 역할이고 웃고 있는 얼굴의 그늘 속에는 고통이 숨어 있다. 후진국보다 미국 같은 나라에선 에고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더 흔하다. 자신 안에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 안에 불행이 있다라고 말하라.
그런 다음에 불행을 살펴보라.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불행과 관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대로와 대면하라. 지금 당장은 이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도 나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라고 생각하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차려라. 생각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상황은 언제나 중립적이며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다. 반대편에는 상황이나 사실이 있고 이쪽에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사실과 함께 머물라. 사실과 대면하면 힘이 솟아난다.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생각과 감정 사이에 연결이 있다.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에 그것들 이면에 있는 알아차림이 되라. 행복을 찾아다니지 마라. 찾아다니면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스토리를 만드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와 대면함으로써 가능하다.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많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때 역할을 연기한다. 그들은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말한다. 아이를 자신과 동등한 상태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더 많이 알거나 몸집이 크다고 해서 아이와 당신이 동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가장 보편적인 역할 중 하나인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인 것이 정체성이 되면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한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아이를 망치기도 한다.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중에 아이가 커서까지도 역할 정체성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마음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식이 자기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다. 아이가 40살이 되어서도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를 내가 안다라는 관념을 내려놓지 않는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 연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완전해지려고 한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구가 자식을 향하게 된다. 무의식적인 동기들을 의식하면 그 즉시 당신은 그것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 배후에 자리한 에고도 보게 될 것이고 기능장애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이고 에고에 사로잡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더 에고가 강화된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에고의 방식은 아무리 오래된 것일지라도 당신이 그것들에 내면적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면 소멸될 수도 있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 반응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나를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해야만 해. 그러나 그런 가정들은 사실인가? 부모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실 부모가 당신을 잘 대해주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과 자기 역할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정말인가? 부모의 인정과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에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주는가? 그러한 점검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중에는 혹시 당신 자신이 것이 되어버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의식적인 고통,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존재할 공간을. 아이는 당신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이를 위해 이 순간에 존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이는 인간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의 물질 형상들과 동일화된 얕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의 원인은 형상과의 동일화이지만 그 고통이 형상과의 동일화를 무너뜨린다. 인류는 고통을 뛰어넘어야 할 운명이지만 에고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에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중에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확장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이 그것이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원형적 이미지다. 그는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 저항이 불태워져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의 빛이 된다. 에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 생각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이며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고통을 초월하려면 고통에게 이해라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